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오래간만에 성상납 의혹 사건이 경찰이 지난 1월부터 주무르기 시작해갖고 이제 드디어 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한 10여 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미 8월 달에 알선수재라든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해서 불송치했고, 이번에 이제 남은 게 무고화 증거인멸 교사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증거인멸 교사는 불송치했고 무고 혐의는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2번을 했죠. 8월 17일 한 번 하고 10월 8일 2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이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 김성진은 6월 30일부터 한 7, 8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일단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 그게 무고란 게 뭐냐? 네. 아시죠? 네. 무고란 게 없는 죄를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무고가 됩니다. 만일 제가 무슨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고 교수님이 아이고 방송 마치고 보니까 내 볼펜이 없어졌네. 고소를 하면 그 무고죄, 절도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되네. 결국은 이제 이 무고죄라는 게 이 무고죄 하나로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가세현, 그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아마? 그렇죠. 가세현이. 성상납이 없는데, 그 성상납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해가지고 내 명예를 훼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을 했죠. 그것도 범죄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만일에 성상납이 공소시효로 아까 불기소됐잖아요. 근데 성상납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게 공소시효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성립 안 하죠. 그렇죠. 왜냐, 그런 사실이 없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현의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받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없는 사람을, 제가 절도도 안 했는데 고 교수님이, 저 사람 절도했다고 이야기하면은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럼 명예훼손으로 그럴 때는 송치를 해야겠네, 저쪽을. 그렇죠. 반대가 돼야죠. 반대로 강 변호사하고 김세희를. 그런데 성상납이 불기소 송치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무고의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 성상납이 있었다고 된다면은 이거는 무고가 되는 거죠. 이쪽은 명예훼손이 안 되고 강용석은.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우리 얼마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성상납에 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게 공소시효 만료로 안 됐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닌 게, 그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경찰에서는. 물론 법원에서 인정된 건 아니니까 아직 좀 기일이 남았지만, 앞으로 사건 전개 추이가, 성상납한 걸 경찰에서는 맞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실체가 있다. 그렇게 본 건가요? 실체는 있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너 처벌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고가 성립되는 거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성상납 받아놓고 무슨 강용석 변호사가 너 성상납 받았다고 떠드는 게 무슨 명예훼손이냐, 있는 걸 있다고 그러는데. 경찰 발표는 그런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은 없고, 무고를 이렇게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거기다 송치를 했으면 그 자세한 수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은 궁금하죠. 아니, 그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비디오에? 비디오 뻔한 게, 그게 안 되면 이게 무고 송치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무고는 성상납은 지금 경찰은 성상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다만 기소는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공소시효가 10년인가 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고. 근데 지금 저는 그때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에 관해서 왜 그때 이 법조인 중에는 안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는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경찰이 지금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불송치 결정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측에서, 고발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느냐. 제 생각에는 결국은 대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뭐 경찰이 불송치했으면 검찰이 더 이상 이 무고하고 같이 또 수사하다가 이것도 문제다 하면 다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검찰도 뭐 사실은 이 사건은 무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해도 그렇죠. 성상납 그러니까요.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 교사 굳이 뭐 이것까지 꺼내가지고 예. 아까 말씀 법조인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예. 그런 것 나중에 같습니다. 법원 가서 무죄 받을 수도 있는 걸 억지로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예. 했기 때문에 아마 무고 부분만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성상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1차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예. 이 부분은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걸로 뇌물하고. 기소는 안 하고 이제 무고 혐의 성상납이 떨어지는 거라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것이 허위 보도를 해갖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 고소했다 무고다 이거지. 예. 해갖고 지금 송치를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당 윤리위가 징계 처분 내리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설득력을 그렇죠. 사후적으로 얻게 정당화되고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준석 대표가 막 윤리가 마치 그때 이양희 위원장을 예. 아버지까지 들어가면서 비난하고 예. 뭐 유엔 뭐 국제 인권법 어쩌고 윤회관 뭐 예. 또 사주 받은 것처럼 또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이 문제가 검찰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를 만일 한다면 기소를 안 하더라도 뭐 기소유예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치적 생명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10월 8일 지난 8일 날 자정의 넘어서까지도 네. 이렇게 조사를 벌인 모양이에요. 8월 17일에도 12시간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너무 길다고 그 조서에 날인도 않고 가버렸다는데 이날은 아주 그냥 작심하고 경찰에서도 자정 넘기면서까지 아주 장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였는데 그때 경찰이 발표하기를 뭐 대질신문도 필요 없다. 추가 조사도 필요 없다. 충분히 다 조사했다. 그때 이제 대다수 언론들은 성상납이 있었다는 결론을 경찰이 내렸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뭐 확정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경찰이 이번 또 발표를 하면서도 검찰에 대해 송치만 했다지 성상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상납 여부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서 아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런 사람 정인으로 나올 겁니다. 다 나오겠죠. 기소가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뭐 김성진 전 대표가 뭐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부인밖에 할 게 없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이번에 뭐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요새 한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삼인성호다. 호랑이 없는데도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정치권에 입문하고 그동안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게 젊은 어떤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 부패하지 않고 지금 뭐 과거에 이상한 정치인처럼 그거 하나로 자기 정치 생명을 삼아왔는데 이 부분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다 탈색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뭐 국회의원을 나가든 어떻게 하든 이게 영원한 꼬리표가 돼가지고 나올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걸 하버드 대학 출신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대표 사람. 이런 걸로 되면은 정치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이준석이는 왜 또 법원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검찰. 그 다음에는 법원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그다음 대법원까지 가서 밝히겠다. 또 대법원 판결 나도 이 진실은 하느님만이 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 맡기겠다. 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치인들 하는 말은 똑같은데 이준석도 뭐 정신은 맞네요. 그래서 뭐 제3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의문을 가질 일은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 이제 또 거기서도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송치를 받았으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소환도 하고 네. 그러겠죠. 그 과정에서도 이준석이 그 사실관계가 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준석의 개인적인 뭐 명예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인 치명상은 뭐 불가피해지는데 이걸 이제 재판으로 또 기소해 갖고 넘어갈 경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근데 2024년 선거에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성상납으로 재판받는 사람이 출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 빨리 끝내려면요. 국민의힘에서 또 공천을 줄기도 어렵잖아요.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 예. 끝났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 재판 빨리 끝내려면은 예. 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빨리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럴 리 없고요. 예. 아마 증인들 나오고 계속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은 지금 말씀대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법까지 가려면 예. 보통 한 최하 2, 3년은 걸리지 이게 않습니까? 구속 사건인 같으면은 예. 이 구속 사건은 구속 만기란 게 있어서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2개월인데 이건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한 5년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제일 활용하는 게 이제 언론 아닙니까? 예. 방송에 나가서 또 이렇게 스피커를 틀어대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고 기소가 됐을 경우 방송 출연도 사실은 거의 금지된다고 봐야죠. 예. 방송에서는 재판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출연을 안 시키는 게 원칙 일단 아닙니까? 기소가 관례죠. 되면은 예. 그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관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 마이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떠들 데가 없어요. 전에 당직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뭐 아무런 당직도 없고 그냥 평당원으로 지금 전락한 상태에다가 1년 6개월에 징계를 당원권 정지까지 받아서 지금 당원도 아니네. 정지된 상태. 예, 정지 뭐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루비콘강을 건넜다 할 때 이런 사태 아니 자기 사실은요 이런 거 보면 이번 그 무고 뭐 이렇게 송치라든가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본인은 뭐 그 제3자의 말만 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래도 전 당 대표를 거대 당 대표를 이렇게 제3자 말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 몇 개월을 수사를 했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저기 김철근 당 정책실장이었나요? 정무조정실장. 정무조정 이름도 기네요. 그분이 무마하려고 했던 거 그거 하나만 봐도 네. 아니 이런 게 없으면 왜 무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김성진 대표 말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 김성진 대표 말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합쳐서 이번에 무고에 대해서 유혐의로 송치한 거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본인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네?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저기 재판을 받든지 검찰에서 그렇게 용서를 받든지 그게 낫지 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고 경험이 많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 다 이준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우호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중자애하고 가처분 그런 거 내지 말고 사법수사 여기 대응에 너 총력을 기울여라. 여기서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끝났죠, 이제. 그렇게 돼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홍준표 그분은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조변 섞여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정치 대선배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면은 감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 또 그것을 그렇게 대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좀 숙고를 해보고 그런 분들이 무슨 악의를 갖고 하겠습니까? 젊은 정치인이고 또 아깝고 재능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얼마나 그 응원을 많이 했어요. 좀 성숙되면은 진짜 거목으로도 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싹은 다루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 조언도 하고 저희들도 쓴소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나 우리 여 변호사님도 처음 그렇게 당대표 될 때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죠. 아 저런 사람이 당이 대표가 돼갖고 국민의힘 그 기득권을 꽉 차는 그 당을 그냥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당 대표 되면서 그 이후 행태를 보면은 자기 세력 부식하고 자기 정치하고 그러니까 참 구태 정치 그 전형을 그냥 그러니까 보여줘 버렸어요. 구태 정치 쇄신하라고 우리가 응원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당 대표하면서 그 기득권층 되고 네. 거기에 물들어 버렸고요. 네. 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까 안타깝- 홍준표 시장 말대로 그 이 성상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이게 과연 그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고 가처분 이런 걸 낼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타협점을 모색을 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 네.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타협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가처분을 이래로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네. 스스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어떻게 호도하기 위해서 네. 그런 가처분을 이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 성상납 문제 아직 젊잖아요. 네. 젊을 때 이게 빨리 반성하고 그 가처분 같은 법률 논쟁을 안 벌이고 했으면 젊은 시절에 뭐 쉽게 그게 용서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실수로 보고 그 나중에 정치 그 갱생의 길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건 진짜 속된 말로 무덤을 판 겁니다. 네, 무덤을 팠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 본인이 한 건데요. 네. 자초한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성상납을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